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마시는 좋은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주택자 분들이 좀 뿔이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잡아라는 투기꾼들은 잡지 못하고요.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를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정책을 보고 뿔이 날 수밖에 없겠죠. 결국 부동산의 악순환만 더 심화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할까요?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 그렇죠. 이왕이면 내가 매수한 금액보다 아파트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누구나 다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월세 수입, 어떻게 보면 행복이죠. 내가 일하지 않고도 한 달에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온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과 월세 수입이라는 것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꿈과 희망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작지만은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 사람들의 꿈과 희망 아니겠습니까? 내 집이 있다면 월세, 내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그 수익이나 월급에 대해서 월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2년마다 한 번씩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그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집이 있다면 전세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또 살만하면 딴 데로 이사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세금을 대폭 올려주던가. 이 이사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시세 차익도 좋고 월세 수입도 좋겠지만은 그냥 무주택자 입장 또는 1가구 1주택자 분들 입장이라면 내 집 마련이 가장 더 큰 꿈과 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면요, 가진 자는요, 즉 현금 많은 분들은 더 많은 아파트,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에 반해서 못 가진 자들은, 즉 현금이 많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극화보다는 더 심한 초양극화 시대가 점차 다가오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돈 있는 현금 부자들은요, 규제 지역이 됐든 비규제 지역이든 아파트를 쇼핑하듯이 주워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은행 대출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전세 대출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현금이 있으니까 현금으로 사 모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담보대출을 규제를 하죠.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를 하죠. 법인 투자를 규제를 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투기 과열 지구를 확대하는 이런 뒷북 정책만 내놓고 있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금 부자들이 뭐 한다고 담보대출을 받냐는 거예요. 현금 부자들은 전세를 끼고 산다는 얘기예요. 또한 현금 부자들이 뭐 한다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도 안 살아요. 그냥 본인 집에 살아요. 그런데 뭐 한다고 또 전세 대출을 받나요? 현금 부자들은 전세 대출을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현금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 오르면 뒷북을 치는 조정 대상 지역 확대 지정, 투기 과열 지구 확대 지정, 이런 대책이 벌써 21번째 대책 아닙니까? 그냥 부동산을 잡으려면 전국적으로 투기 지역으로 묶으라는 얘기예요. 전국적으로 양도소득세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이런 뒷북 정책의 얘기가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요번 부동산 대책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면 무주택자들, 전 규제 지역, 즉 투기 지역으로 묶인 지역,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인 지역, 조성 대상 지역으로 묶인 지역, 이런 지역의 무주택자 분들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6개월 내에 이사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할 때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전입을 무조건 하라는 얘기죠. 아니 이게 무슨 법이냐는 거예요 이게.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가서 살아라 하니. 이건 다주택자를 잡는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무주택자들이요 내 집 마련을 하는 거 요거를 잡겠다는 대책 아닙니까?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은 영원히 전세로 살아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다주택자들을 잡아야지 왜 주택 없는 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거 요걸 왜 잡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1가구 1주택자가 부득이하게 규제지역에 이사를 가게 된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부족한 잔금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처럼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을 의무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요. 내가 처분하고 싶은데 6개월 이내에 집이 안 팔렸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집을 반드시 팔아야 되니까 그냥 금매로 팔아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들의 이사 가는 거 이것 또한 막아버리는 대책이라는 거죠. 이것 또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또한 보금자리론인데요. 이 보금자리론 대출이라는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대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을 보면 뭐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죠. 또 주택수를 본다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금자리론이라는 것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분들을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요. 거주 요건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거주 요건이 없어요. 다만 1가구 1주택인데 하나의 주택을 더 이렇게 구입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라는 얘기예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년 이내 처분이고 기타 지역에서는 2년 이내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도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는요.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이 추가로 부과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행으로 보면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개선된 거는 즉 요번에 대책 나온 거는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요. 만약에 이를 위반할 시에는 대출금을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금자리론 대출은 누가 받는 거라고 했나요? 무주택자들 또는 1주택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대출 받는 거에 대해서 실거주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왜 현금 부자들, 현금으로 아파트를 뭐 쇼핑하는 사람들, 그런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런 규제는 좀 미약하지 않습니까?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거 요거조차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 가지 말라는 얘기고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집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요? 여기에다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인데요. 뭐 쉽게 말해서 수도권에서는 뭐 5억도 받고 지방에서는 4억도 받는 거를 이제는 뭐 한다? 2억까지만 전세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주택 하나 있는 분들이 다른 데서 전세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1주택자들의 전세자금 대출 금액을 이제 2억으로 다 축소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1주택자들이 무슨 부동산 투기꾼들인가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고 보니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 분들 입장이라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현금 부자들, 다주택자들, 아파트 쇼핑하는 분들, 뭐 줍줍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확 잡는 그런 느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에 한해서 이사의 자유, 내 집 마련의 자유를
어떻게 보면 하나씩 뺏어가는 거 아닌가요? 누가요? 정부가요. 심지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정부는 부동산 오답 노트는 그만 내려놔라. 그리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죠.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또다시 투기 규제 지역만 확대되었다. 다주택자 투기 세력을 잡기는커녕 1가구 1주택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꿈마저 가로막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라는 비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알고 있죠. 또한 부동산 정책을 핀다는 거, 정부기관에 계시는 분들 어렵고 힘든 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렵고 힘들죠. 아니, 부동산이라는 이런 거대한 산맥을 어느 누가 그냥 툭 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어렵고 힘든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요. 하지만 요번 대책을 놓고 본다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다주택, 현금 부자들 이런 분들 규제를 해야 되겠죠.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면 될 것 같고요. 무주택자 분들은 오히려 내 집 마련 기회를 좀 더 쉽게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출을 좀 더 많이 해주고요. 아니, 무주택자 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건데 요거를 어떻게 규제를 할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무주택자 분들이나 1주택자 분들한테는 정부 입장에서 좀 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번 대책은 다주택자, 현금 부자들한테는 뭐 강한 느낌이 별로 안 든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한테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의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번 6.17 부동산 대책은 좀 굉장히 아쉬운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순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